손흥민은 현존 최고의 선수를 뽑을 때 1위로 음바페를 꼽았습니다. 2위는 살라였고 3위는 케인이었습니다. 손흥민과 케인의 관계는 각별합니다. 손흥민이 직접 쓴 에세이에서 케인을 존경의 대상으로 보고 있었고 많은 인터뷰를 통해서도 케인을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라고 했습니다. 케인은 스트라이커이면서도 단 한 번 프리미어리그에서 도움 1위를 기록한 적이 있는데 바로 손흥민 덕분이었습니다. 토트넘이 역습 축구를 구사할 때 무리뉴 감독이 케인을 미드필더처럼 활용하면서 손흥민이 침투하면 케인이 패스를 해주어 골을 넣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케인은 그 당시 23골로 득점 1위, 도움도 14개로 1위였습니다. 당시 손흥민은 17골 10도움으로 득점 4위, 도움 4위였고 공격 포인트로는 케인, 살라 다음으로 손흥민이 3위였습니다. 그 다음 콘테 감독 시절에도 케인은 도움을 9개 기록했고 손흥민은 득점왕까지 차지했습니다. 이 전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케인이 포함된 현재의 스쿼드였다면 최소한 상위권을 계속 유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케인은 현재 바이에른 뮌헨에서 행복한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분데스리가 득점왕에 이어 올해에도 24경기 21골로 득점 단독 선두이며 2년 연속 분데스리가 득점왕이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진 못했지만 올 시즌만큼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리그 우승과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차지한다면 발롱도르 수상도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케인은 A매치 기간 동안 알바니아, 라트비아 같은 약체 팀을 상대로도 선발 출전하여 2경기 연속골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잉글랜드 대표팀의 감독은 투헬인데 투헬은 데뷔전에서 2경기 연속 승리를 거두며 웃고 있습니다. 솔랑케도 대표팀에 발탁되었지만 2경기 연속 벤치만 지켰고 투헬은 오직 케인만 믿고 출전시키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케인을 혹사시키는 것 아닙니까? 케인은 당장 금요일에 뮌헨 경기 일정이 있는데 이를 알면서도 전혀 배려 없이 2경기 연속 풀타임 출전시켰습니다. 최근 김민재가 A매치 기간 중 부상으로 휴식을 취했을 때 독일 언론조차 민감하게 다뤘습니다. 뮌헨 입장에서도 소속팀 선수들의 국가대표 경기 출전을 신중하게 관리해 주길 바라고 있을 텐데 케인이 다치지 않고 복귀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겠죠. 뮌헨이 지난 시즌 무관에 그치면서 케인의 무관 저주가 이어지는 줄 알았지만 올 시즌만큼은 그 저주가 끝나려 하고 있습니다. 케인이 뮌헨으로 이적한 이유는 단 하나, 우승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국가대표팀에서도 유로 준우승 이외 토트넘에서는 챔스 준우승, 리그 준우승, 카라바오컵 준우승을 기록하며 번번이 우승 문턱에서 좌절했습니다. 결국 토트넘에서는 도저히 우승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유소년 시절부터 몸담았던 팀을 떠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케인은 토트넘 역사상 최다 득점자이며 프리미어리그 득점왕과 도움왕, PFA, 올해의 팀까지 선정된 선수로 개인적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모두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케인이 토트넘을 떠난다고 했을 때 그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죠. 단 한 명, 악명 높은 회장 다니엘 레비를 제외하고 말입니다. 사실 케인은 2021년부터 우승할 수 있는 팀으로 이적하길 원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공개적으로요. 2021년 5월 영국의 거의 모든 언론이 케인의 이적 요청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토트넘은 이례적으로 공식 입장을 발표했는데 우리는 시즌을 최대한 강하게 마무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것이 현재 모두가 집중해야 할 일이다. 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반응을 보고 케인의 이적 요청이 사실이라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에 따르면 토트넘은 케인에게 간절히 잔류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특히 토트넘의 프란체스코 토티가 되어달라며 감정적인 호소를 했다고 알려졌죠. 토트넘이 언급한 프란체스코 토티는 이탈리아의 전설적인 미드필더이자 AS 로마를 상징하는 선수입니다. 그는 로마 유소년 팀에서 성장해 단 한 번의 임대도 없이 로마에서만 뛰며 은퇴한 진정한 원클럽맨이었고 9번의 눈물겨운 준우승 끝에 마침내 리그 우승을 차지하며 로마의 우승 트로피를 안겼습니다. 하지만 당시 토트넘은 준우승조차 쉽지 않을 정도로 우승과는 거리가 먼 팀이었죠. 그래서 케인 측은 감정에만 호소하는 토트넘의 요청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케인은 직접 스카이 스포츠에 출연해 맨시티로 이적하고 싶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케인은 게리 네빌과의 인터뷰에서 내 브루이너라고 답하며 맨시티로 가고 싶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표현했죠. 하지만 악명 높은 회장 다니엘 레비는 10억 5천만 파운드라는 천문학적인 이적료를 고집하며 케인의 이적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로 인해 케인은 팀 훈련에 불참했고 토트넘의 분위기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공교롭게도 시즌 개막전 상대가 맨시티였는데 손흥민이 결승골을 넣으며 토트넘이 케인 없이도 맨시티를 꺾었던 기억이 있죠. 하지만 결국 우승에 대한 열망을 버리지 못한 케인은 2년 뒤 토트넘을 떠나 뮌헨으로 이적했습니다. 만약 그때 맨시티로 이적했다면 그 2년 동안 최소한 4개의 트로피를 들었을 것이고 맨시티가 준우승했던 대회에서도 우승할 가능성이 높았겠죠. 아무튼 케인은 뮌헨으로 이적해 마침내 무관의 저주를 깨고 꿈꿔왔던 우승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토트넘에서의 19년과 뮌헨 첫 시즌까지 합쳐 무려 20년 동안 이어진 무관 기록을 드디어 깨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분데스리가는 한 시즌에 34경기를 치르는데 현재 26라운드까지 진행된 상황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19승 5무 2패, 승점 62, 점 찬내로 리그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뮌헨을 좌절시켰던 레버쿠젠은 승점 6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최근 챔피언스리그 16강에서 뮌헨과 맞붙어 합계 0으로 완패하기도 했죠. 따라서 케인의 리그 우승 가능성은 매우 높으며 챔피언스리그 우승도 기대해볼 만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승이라는 꿈을 이룬 케인의 다음 목표는 무엇일까요? 바로 프리미어리그 최다 득점 기록 경신입니다. 이 기록은 2006년 은퇴한 퇴사 앨런 시어러 260골가 보유하고 있으며 절대 깨지지 않을 불멸의 기록이라 불립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이 기록을 넘보지 못했지만 케인이라면 충분히 도전할 만한 목표가 될 것입니다. 시어러는 1988년부터 2006년까지 무려 18년 동안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했기에 리그에서만 260골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잉글랜드를 대표하는 스트라이커인 루니조차 2002년부터 2018년까지 16년 동안 뛰면서도 208골에 그쳐 시어러의 기록보다 52골 부족했죠. 그렇기에 토트넘에서 14년 동안 213골을 넣은 케인만이 시어러를 넘어설 수 있는 선수로 손꼽히는 것입니다. 평생 한이었던 우승을 달성한 케인이 다시 프리미어리그로 돌아와 불멸의 기록을 깨는 것, 이는 케인 스스로도 원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 복귀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최근 영국 언론들이 케인의 프리미어리그 복귀설을 보도하면서 이 가능성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과 계약할 때 약 990억 원의 바이아웃 금액을 설정해 두었기 때문에 충분한 자금만 있다면 어떤 팀이든 협상이 가능합니다. 물론 아무 팀이나 케인을 영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우승을 노릴 수 있는 전력을 갖춘 팀이어야 케인이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맨유는 아직 재건이 필요한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 맨시티는 이미 홀란드가 있기 때문에 케인이 갈 이유가 전 없습니다. 최근 거론되는 팀들은 아스널과 리버풀, 즉 올 시즌 리그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두 팀입니다. 아스널과 리버풀 모두 프리미어리그 우승은 물론 챔피언스리그 우승까지 노릴 수 있는 강팀이지만 최전방 공격수가 아쉽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케인을 영입한다면 더욱 강력한 스쿼드를 갖출 수 있겠죠. 하지만 토트넘 출신인 케인이 라이벌 구단 아스널로 이적할 확률은 거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리버풀 이적이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리버풀은 누네즈, 디아스 등 스트라이커를 계속 영입했지만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검증된 월드클래스 스트라이커인 케인을 위해 9,500억 원을 투자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참고로 누네즈는 1,300억 원, 디아스는 800억 원이었기 때문에 케인을 990억 원에 영입하는 것은 무조건 이득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편 스페인 언론 한 피차이스너 파이스는 리버풀이 케인을 영입하기 위해 2,500억 원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고 영국 매체 컵스포츠 바이블 파설에서는 케인이 지인들에게 프리미어리그로 복귀하고 싶다고 말했다며 리버풀이 가장 유력한 행선지이고 케인도 리버풀을 선호한다고 전했습니다. 케인은 1993년생으로 시어러의 기록을 넘기 위해서는 48골이 필요합니다. 빠르면 2년 안에 가능하지만 나이와 부상 가능성을 감안하면 최대 4년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량이 녹슬지 않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프리미어리그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겠죠. 만약 케인이 뮌헨에 잔류한다면 손흥민과의 재회 가능성도 남아있는 시나리오지만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이번 시즌이 끝나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손흥민과 케인이 다시 함께 뛰는 모습을 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케인의 리버풀 이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축구의 신입니다.